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좀 늦었죠?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날이라 가게에서 10시 반까지 근무하다가 직원들한테 맡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질문이 요즘 농치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 짚어볼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우리가 농치증을 옛날에는 7일 안에 받았잖아요. 그런데 농지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들은 14일 이내에 농지증이 발급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7일 이내에 법원에서는 7일 이내에 농지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농지위원회 심의까지 가면 14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14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지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요구하고, 어제 잠깐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입찰 전에 미리 내가 그러니까 어떤 좋은 물건이 있어요. 농지가 그 물건을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찰 들어가기 전에 낙찰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낙찰 받기 전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뭐 한 달이든 뭐 10일이든 전에 미리 농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글을 설명하려다가 못했죠. 그거 잠깐 뭐 1, 2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교재는 2월까지만 판매할게요.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원래는 12월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인원이 좀 저기해서 2월까지만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제 인원이 다 차면 2월 이전에도 마감할 수 있고요. 원래는 100분이었는데 100분 목표였는데 지금 한 200분으로 좀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2월까지만 판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셨다가 뭐 전화하시면 돼요. 저한테요. 제 교재를 볼게요. 자, 이게 오늘 질문 들어온 게 어떤 거였더라? 어제 이제 하려다가 말았던 거, 요거죠? 지리외신이 아니라 이건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이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입찰일이야. 그러면 낙찰을 받잖아요. 그날 낙찰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농지위원회 심의라는 게 있죠. 농지위원회 심의를 필요한 것들은 14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7일 이내에 농지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을 해야 되는데 농지위원회 심의가 들어가면 14일이 걸리니까 잘못하면 농지증을 제출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입찰 기일 날, 그죠? 입찰 기일 날 이전에 미리 농지증을 받을 수는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농지증은 어제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를 그러니까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지를 소유한 자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농지를 미리 농지 취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읽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읽어볼게요. 뭐 필요하신 분은 요거 접수번호 제 교재 없는 분들은 캡처하세요. 기약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농식품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농지법 6조 나와 있죠. 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연령 어쩌고저쩌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농작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경매 입찰 전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가 입찰일이 이날이야. 2월 1일이야. 그럼 2월 1일 이전에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1월 뭐 한 뭐 20일 날 농지증을 받을 수 있을까 미리.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입찰 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하고 법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 보면 법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고,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죠. 자, 여기서 어제 이제 이걸 설명하려다가 좀 말았어요. 제가 좀 하려다가 조금 못했거든요. 매각 허가 결정키,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낙찰을 받았어. 이날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보통은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7일 이내에 농지증을 제출해라. 그럼 우리는 낙찰을 받고 빨리 면사무소 또는 시구운면에 가야 되겠죠. 농지증 받으러. 그러면 7일 이내에 대부분 해주는데 7일 이내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농지위원회가 작년 8월 18일 이후부터 농지위원회가 신설됐죠. 그죠? 농지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이게 아마 6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농지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심의를 하고 그 시간이 14일이에요. 14일 이내에 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발급을 하든 아니면 반려를 하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에서는 7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낙찰을 받고 내가 딱 낙찰을 받고 보니까 농지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야. 농지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뭐였죠, 여러분? 이거였죠. 토지가 해가지고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어떤 그 연접한 시군이 아닌 예서 내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안산시, 화성시 붙어 있죠. 그런데 뭐 당진시는 떨어져 있죠. 그럼 내가 안산시에 사는 사람이 여기 화성시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낙찰 받는 것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죠. 바로 연접해 있으니까. 그런데 연접하지 않은 시군 여기 당진시 같은 경우 연접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는 이것은 일정 부분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로 취득하려 하면 그죠? 면적과 구역을 특정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공유인 농지를 내가 낙찰 받는다 이렇게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 갖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그러면 세 필지가 공유로 돼 있는데 이 3분의 1이 공유로 돼 있는데 그죠? 세 명이 공유로 돼 있는데 한 명의 공유자가 경매로 나왔어. 이런 경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내가 낙찰 받으면 돼요. 그런데 공유자 예를 들어 3명이 그래서 뭐 낙찰 받는다. 그런 경우는 구획과 면적을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죠? 외국인들 그죠? 그 밖에 뭐 필요한 사항들 그래서 6가지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것은 기간이 얼마? 14일.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얘기하는 7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 못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낙찰 받고요. 내가 만약에 이 사항에 걸렸다.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면 딱 낙찰 받자마자 매각허가 결정 기일 연기 신청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각허가 결정 기일 연기 신청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 교재. 밑에 이제 제가 법원에서 주는 안내문도 제가 옮겨놨어요. 자, 제가 이제 임의대로 쓴 겁니다.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 취득자금이 7일에서 14일로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매계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농지를 낙찰받으면 최고가 매수인에게 그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안내서를 줘요. 안내서를 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면서 매각허가 결정 기일의 연기 신청서를 주면서 매각허가 결정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줘요. 친절하게. 왜? 7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아까도 오타 가는데 어디냐? 응? 어느 분이 자꾸 오타가 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죠. 농지취득 심사요령 어제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거 심사요령에 보면 제 심사요령 구조에 보면 그죠? 7일 접수일로부터 7일 또는 4일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심의 대상은 아까 위에 6가지 사항이 심의 대상이죠. 그런 경우 14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낙찰자한테요. 농지 낙찰자한테 이런 서류를 줘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안내해서요. 금일 좀 확대해볼까? 잘 안 보이네. 좀 확대해볼게요. 법원에서 주는 서류예요. 농지를 낙찰받은 분한테. 금일 경매에 응하여 최고가 매수신이 될 경우 물건의 지목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낙찰자는
매각과 결정 기일 연기 신청서를 종합민원실로 제출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각과 결정 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 돼요. 그죠?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이게 7일 내가 7일 안에 받을 수 있는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일 낙찰일이잖아요. 낙찰을 받고 그 이전에 농취증을 받았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다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여러분. 이 물건이 좋다, 내가 낙찰 받겠다, 자신 있으면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납부한 입찰 고용은 몰수됩니다 라고 딱 적혀있죠.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만약 해당 농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현황이에요, 현황. 그죠?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중이어서 해당 관세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어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농지가 있어, 설명해드렸지만 자꾸 길어지네. 벌써 11분 지났네. 농지가 있는데 개발행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니죠. 이제 지목은 전이지만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반려처분할 겁니다. 그죠? 농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농지가 아닌 이유를, 그죠? 이유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죠? 어떻게 되게 해서 이게 농지가 아닙니다 라고 내용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옛날에 구옥이 있어, 건물이 있어. 근데 지목은 전이야. 이 건물은 몇 년, 어떻게 해서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므로, 농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그런 내용을 써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불법 형질 변경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판례 소개시켜드렸죠. 그죠? 일단은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연기 신청을 딱 해놓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또 법원에서 반려처분이 난다 그러면 항고하고 그러면 돼요. 그죠? 항고하고 재판 가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100%, 그리고 또 제가 판례, 존경하는 판사님들이, 경매계 판사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판례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반려증이랑 같이 갖다 주시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매각 허가 해줍니다. 그리고 설령 매각 불허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마 보증금은 몰수당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좋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낙찰 받으세요. 그죠?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쭉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로 올리고 이걸 제가 원상을 복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해 가셨죠? 이렇게 이해 가셨고 어쨌든 강의 교재는 이제 오늘 강의 이렇게 끝낼 거예요. 제가 좀 피곤해서 강의 교재는 이제 48만 원인데 2월 말까지만 아니면 2월 초까지만 제가 판매를 할 거고요.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오늘 짧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7일 이내에 낙찰도 안 받으신 분이 질문을 해요. 7일 이내에 농지증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매각허가 결정 기일 연기 신청을 하세요. 그럼 14일에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항고 즉시 항고 계속 해야죠. 그죠? 법대로 해야죠. 그죠? 그러면 낙찰 내 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농지위원회가 신설됐다 하더라도 농지위원회가 결정하는 건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동네 이장들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동네 유지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농지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조건 6가지 있죠? 5가지죠? 실질적으로는 5가지 이내가 대부분 다 포함돼요, 여러분. 대부분 다 포함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땐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될 수가 있어요.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이렇게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증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판례 어떤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없이 많이 제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판례 가지고 가서 또 판사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어떤 물건이든 묘지가 있는 물건이든 건축 중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뭐 개발 행위가 있던 물건이든 그런 것들 토지 공법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제 교재에서 아니면 또 제 강의에서 제일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